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저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톰 웨슬리, 미국 최대 방산 부품 회사 프리덤 디펜스의 베테랑 딜러입니다. 외국 정부에 미국 무기 부품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늘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죠. 그러나 최근 동남아와 중동에서 계약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상사 잭 매튜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가리키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구매하던 국가들이 앞다투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갑작스럽게 내일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게 마지막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회사는 제가 현장에서 무엇을 보든 상관없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보고서를 원했습니다. 사실보다는 회사의 전략에 맞는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미국 방산 기업들의 공동 대응 전략에 제 보고서가 활용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거스르는 일이라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날 밤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해 있었고 여러 무기 시스템이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어요. 이건 미치겠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에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회사가 원하는 내용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과 직업 윤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객에서 마지막 지시사항이 담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국 방산업체의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 시연을 볼 예정이었죠.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시험장에 도착하자 한국 방산업체의 이사 정태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거만한 태도로 바로 시연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정태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관측소에서 1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K9 자주포가 배치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K9 자주포가 정지 상태에서 발포 준비까지 걸린 시간이 단 30초, 세 발의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되었고 목표물이 정확히 맞았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태우는 자신감 있게 K9이 발사 이동 발사 전술이 가능하며 미국의 백구보다 기동성이 30% 이상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은 미국 자주포에 없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방산업계에서 20년을 일해온 저는 이런 성능이 과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K9의 내부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과 자동화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포수가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하는 과정이 미국 시스템보다 직관적이고 빨랐어요. 정태우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자체 개발한 것이며 처음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기술이 앞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정태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K9을 200대 이상 주문했다고 했어요. 미국의 109대신 말이죠. 왜 한국산을 선택했냐는 제 질문에 그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기술 이전도 해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무기 구매국이었어요. 그런 국가가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태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미국을 넘어서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지만 한국 기술은 과장됐다는 말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진 미국 기술 우월주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했다면 내일 볼 KF-21은 어떨까요? 궁금증과 불안함이 뒤섞인 채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K9 자주포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항공기는 다르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KF-21 생산라인 관리자 이선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전날 만난 정태우와는 또 다른 인상이었어요. 생산라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이 전투기 동체를 정교하게 조립하고 있었고 작업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건 록히드 마틴의 F-35 생산라인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에 이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밀 가공 부분은 자체 기술력을 많이 투입했다고 설명했어요. 작업장을 둘러보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품질 검사 시스템과 첨단 센서들이 작업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일부 공정은 미국 생산라인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로봇 시스템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인지 묻자 이선영은 자체 개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 설계했다는 것이었어요. KF-21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보며 동체 설계의 정교함과 스텔스 기능을 위한 표면 처리 기술에 놀랐습니다. 특히 레이더 흡수 소재의 적용 방식이 매우 진보적이었어요. 이선영은 KF-21이 F-35보다 비슷한 성능임에도 가격은 절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체결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도 협상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이 아니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이선영은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고 매우 빠르게 배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강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선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KF-21은 우리가 직접 만든 자존심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겁니다. 그날 밤 본사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결론은 알고 있겠지?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직접 본 현실과 본사의 요구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과장됐다라고 쓰라는 본사의 지시.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 과장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호텔 창문으로 비치는 서울의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에는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또 쌓여 있었죠. 톰,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경영진이 기다리고 있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간 본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 KF-21 생산라인의 정교함. 이런 것들을 과장됐다고 쓰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갑자기 제객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력이 실제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하자 잭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실제 기술력이 궁금한 게 아니라 미국 방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하며 항상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를 써왔는데 이제 와서 왜곡된 내용을 작성하라니요. 잭은 제가 무엇을 보았든 상관없이 결론은 한국 기술은 과장됐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 회사 수주가 30% 감소했으며 주된 이유가 한국 방산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이라고 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방위사업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1000대 이상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K9 자주포의 호주, 인도 수출 성공 사례.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과장될 수 없는 계약 숫자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리적 갈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타협안을 생각해냈어요. 사실을 기록하되 한국 기술의 한계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완전한 거짓말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9의 정확도와 자동화 시스템은 인정하면서도 극한 기후에서의 성능 테스트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KF-21은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칭찬하면서도 스텔스 성능이 F-35에 미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목을 한국 방산 기술 성장과 한계로 달았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잭이었습니다. 너의 보고서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 과장된 현실이어야 해.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네. 문자를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을 이렇게 왜곡해야 한다니 20년 방산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호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성공을 과장됐다고 폄하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서울 시내로 나갔어요. 빡빡한 일정 사이 몇 시간의 여유가 생겼고 서울의 일상을 조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도 앱을 보니 근처에 청계천 주변 공구 상가가 있었어요. 제 취미인 DIY 목공에 필요한 도구를 구경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수많은 공구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상점에 들어가 구경하는데 진열대에 놓인 낯선 브랜드의 전동 드릴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손에 들어보니 생각보다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게 주인 김철수 씨는 친절하게 그 드릴의 성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대한툴스라는 회사 제품으로 배터리 효율성과 정밀도가 뛰어나다고 했어요. 미국 유명 브랜드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험 삼아 구입해 호텔로 돌아와 사용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그 정밀함과 편의성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미국산 드릴보다 더 정확한 구멍을 뚫을 수 있었고 배터리 지속 시간도 길었어요. 전동 드릴을 손에 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밀함으로 전투기도 만들 수 있겠구나. 갑자기 지난 며칠간 보았던 K9 자주포와 KF-21 생산 라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닌 실력이었어요.
이 작은 전동 드릴에서도 느껴지는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어 아직 전송하지 않은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양심에 거슬리는 내용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이건 거짓을 쓸 수가 없어. 휴대폰에 또다시 제게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공구회사에 대해 더 물어보았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한국 제조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제품을 모방했지만 이제는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지요. 단순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이룩한 발전의 상징으로 느껴졌어요. 제 안에 미국 우월주의가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어 모든 내용을 지웠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기술의 현실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어요. 그날 저녁 방산업체 한화디펜스의 젊은 엔지니어 박민우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가 유창했고 제가 방문한 K9 자주포 생산라인에서 잠시 마주쳤던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서울 도심의 한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국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방산업체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한국 방산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한화디펜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고기를 구워가며 민우는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990년대 초 한국은 자체 자주포가 없어 미국의 M109를 도입해 사용했지만 자국 기술로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K9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만들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미국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의 방산 기술도 시작할 수 없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으며 때로는 미국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이제는 저희가 보탭니다. 미국에게 받기만 했던 시절은 지났어요. 우리 기술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는 국가의 자존심과 꿈이었어요. 미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민우는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K9 자주포의 미니어처 모형이었습니다. 웨슬리 씨가 정직한 보고서를 쓰실 거라 믿어요. 진실은 언젠가 인정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우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진정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서는 무엇이었어요. 20년 방산업계에서 일하며 느끼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정직한 보고서를 이어 썼습니다. 깊은 밤, 글을 쓰다 문득 K9 미니어처를 바라보았어요.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 방산 기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직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본사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협력이 필요한 라이벌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K9 자주포와 KF21의 기술적 우수성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를 분석했어요.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 방산기업들의 경쟁력이 단순한 가격 우위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기술 이전 정책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시스템을 수정하고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는 미국 방산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을 경쟁자로 폄하하기보다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무시한다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분노, 아마도 제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까지. 그러나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깊은 숨을 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대로 제객에서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톰, 자네가 이럴 줄은 몰랐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자네 미래가 걱정되는군.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처음으로 정직한 선택을 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오후에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질문했어요. 웨슬리 씨, 미국은 한국 방산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지요. 한국의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F-21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미국은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보다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 날 한국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고 미국 방산업계에도 파문을 일으켰어요. 본사에서는 제 발언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진실은 세상에 알려진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휴대폰에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을 보았어요. 경쟁사인 다른 미국 방산업체에서 보낸 취업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정직함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협력 부서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변화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나고 예상대로 프리덤 디펜스에서는 해고당했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국제협력 부문 부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첫 프로젝트로 한국 방산업체와 미국 기업 간의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더 나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시너지가 생겨났어요. 주말, 제 취미실에서 모형 전차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의 K2 전차 모형이었어요. 정교한 디테일과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립을 마치고 바닥에 K2라고 새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얼마 전 민우에게서 받은 이메일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공동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형님, 우리는 서로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닐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전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단순히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할 때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실 선반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전동드릴, K9 미니어처, 그리고 이제 완성한 K9 전차 모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변화의 증거였어요.
다음 주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본사의 압박 속의 불편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는 소리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법이지. 그리고 그걸 직접 본 나는 거짓을 쓸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화상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과의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였습니다. 이제 저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실을 선택한 그날의 결정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의 가치와 선입견을 넘어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과정에는 이처럼 편견에 맞서 진실을 증명해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